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논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전례 없는 특징을 보였다. 전례 없는 속도. 대법원 접수 후 전원합의체 회부까지 불과 며칠, 선고까지 9일이라는 초고속 진행. 판례 역주행 불과 6개월 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판례를 내놓았던 것과 상반된 판단. 633 원칙의 부적절한 적용. 당선자 처벌을 위한 신속재판 원칙을 낙선자에게 적용. 단정적 표현. 파기환송 사건에서는 유보적 표현을 써야 하는데 검사의 공소사실을 근거로 단정적 표현을 사용. 민주당의 반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의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전례 없는 방식으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이 핵심 비판 논리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와 한계. 역사적 맥락에서의 사법부 독립. 과거 권위주의 시대 사법부는 관제 재판을 통해 군사정권과 협력했던 역사가 있다. 1971년 사법파동에서 보듯이 독재 정권은 호시탐탐 사법부의 장악을 노렸고 5.16 군사정변 후에는 모든 법관을 퇴임시키고 재임용하는 조치를 통해 사법부를 길들였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제기된 사법개혁 요구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법부 독립훼손이라는 논리로 반대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사법부 독립 주장도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계급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기능. 사법부를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형식적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은 결국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며 사법부 독립은 이런 계급 불평등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파장과 전망. 여권의 사법개혁 드라이브. 민주당은 사법부를 배제한 채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 도입. 여기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의 반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반격했다. 또한 내란 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을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일선 법관들이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법관들의 결속 강화.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카드는 오히려 법관들의 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역할론만 강화하고 있으며 법관들 사이에서는 사법개혁 속도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짙어지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와 여권 간의 대립은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헌정질서의 근본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갈등의 귀결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